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집값이 상승한 서울 강남권 등은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 2위인 삼성물산 건설 부분과 현대건설이 강북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 수주를 두고 맞붙을 전망입니다. 한남 4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5년 1월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내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도봉구 방학 쌍문동의 경전철 사업이 다음 달 재입찰에 실패하면 기본 계획부터 다시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공사비 3,338억 원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업체를 찾지 못해 이번에는 4,093억 원으로 755억 원 증액해 입찰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내가 늙어간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리 유쾌한 감정은 아닐 텐데 그런데 여기에 너무 몰입해서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면 실제로 신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화와 관련된 건망증 아니면 이 치매가 너무 두려워서 그 불안에 뇌 건강을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해결책이 간단하다고 해요. 하루 7시간 숙면 잘 취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또 뇌 발달에 좋은 퍼즐 같은 간단한 이 머리, 두뇌 활동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태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취미 활동을 갖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취미 활동 가지고 계신가요? 부동산 투자 공부를 취미로 가지면서 부동산 인장 활동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이 어딜지 퀴즈도 풀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일석한사조의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부동산 취미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도 해결하고 또 머리도 발달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부자 되는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꽤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이 포근해진 날씨처럼 여러분의 고민도 포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올해 8월 8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8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 88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줘서 이제 아파트 공급을 좀 촉진시키겠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게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자, 그래서 그 88 대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아파트 시장으로 쏠린 수요를 분산을 하겠다라는 대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부활입니다. 6년짜리요. 6년짜리 이제 부활이 나왔는데 지난 11월 14일 날 이 6년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본회의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으로 이제 공포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공포가 되면 시행은 이제 공포된 이후부터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6년짜리가 이제 부활이 되니까 임대사업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잠금 계획을 좀 세우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고민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시장이 약간 좀 약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갈아타기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보면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매입을 하면서 이 재개발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지분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에 이제 소액으로 이제 투자하는 투자 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부동산 고민 사항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정창현 대표의 속 시원한 답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듣고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주말에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도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번 주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부동산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거든요.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연말이 이제 좀 다가오면서 이제 2025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토요일에는요. 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제가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제가 토요일 날 이런 거 소액으로 좀 묻어놓을 만한 지역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지역에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세미나를 좀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거랑 또 현장에서 하는 거랑은 사실 좀 많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조금 좀 제가 아는 전부의 모든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이 부동산 이제 소액 투자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다음 주 제가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또 부동산 투자에 열심이신 분들은 지금도 정말 잘 정보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는 다 자리가 마감이 돼서 다음 주 주말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그 명목동에 사가정역 앞에 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 내 집 마련을 한번 좀 해볼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한 2년 전에 저기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 네. 그 50제곱미터 제가 예비에 당첨됐었는데 아, 그때 뭐 아파트가 막 뭐 폭락한다 막 이런 주변 사람들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반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포기를 했었는데 아이고. 네. 지금 너무 이게 후회가 돼가지고 네. 지금에서라도 좀 이제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 제가 그 전세 지금 살고 있는 거 돈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가 자금이 되고 네. 대출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한 13억, 14억 요 사이에서 아파트를 좀 하나 장만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로 하면 좋을지 딱히 이제 생각해 본 건 없어서 네. 네, 전문가분께서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둔촌주공 스토리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지금이라도 그 잃은 돈을 다시 벌 수 있도록 대표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아우 안타깝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요즘은 여기 둔촌동 쪽으로는 보지도 않으시겠어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근데 목소리는 아직은 목소리는 그래도 괜찮으신데요. 하긴 뭐 예. 하긴 뭐 2년 전이니까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네, 또 해야죠, 또. 네. 자, 이 올림픽 파크포레오 뭐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또 마음 아프실 거니까.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총 지금 자금이 한 13, 4억 정도로 지금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한강변 어떠세요? 한강변. 한강변 좋죠.
그죠? 한강변 괜찮으시죠? 예. 네, 근데 비싸지 자, 않나요, 자, 한강변?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네. 제가 그 아파트 하나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예. 아마 매수해 놓으시면 조금나마 좀 위안되실 겁니다. 예. 아, 예. 자, 일단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요, 네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 이제 투자에 대한 뭐 격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내가 여유 자금이 없더라도요, 여유 자금이 없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대장주 옆으로 가야 돼요. 아, 예, 내가 어차피 대장주 사실 좀 들어가는 사람, 뭐 대장주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네네. 예, 그러면은 대장주 옆에 있으면 되거든요. 아, 예, 그럼 대장주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내 물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아, 네네. 예, 그 다음에 왜 대장주 옆에 있어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자,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제 강남 3구라고 하죠. 그죠? 네. 예, 자, 근데 강남, 서초, 송파, 이게 어찌됐든 뭐, 서울에서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강남, 서초, 송파를,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바로 옆에 강동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의 맨 끝자락에 강서가 있어요. 자, 네네. 근데 이 강동하고 강서를 비교하면 어디가 비싸요? 예, 강동이 훨씬 비싸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마곡지구보다는 지금 강동 쪽에 33평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5억 이상은 비쌉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요. 강남 3구라는 대장주 옆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아, 예,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자금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대장주 인근 지역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예, 용의 꼬리보다는 뱃머리가 낫다. 그죠? 네네. 근데 부동산 투자는 아니에요. 차라리 용꼬리가 나요. 아, 얘가 용꼬리로 가셔야 돼요. 용꼬리. 자, 네네. 용꼬리로 갈 수 있는 지역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예. 예. 자, 혹시 그 성수동 아시죠? 네, 알죠. 예, 지금 뭐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이제 목소리가 좀 젊어 보이시는데 네. 여기 성수동 같은 경우가 바로 옆에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죠. 그렇죠? 네네. 예,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중에서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개발 대장주는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거벨트가 좋은 지역들 어디입니까? 가장 부촌이 압구정, 청담, 삼성라인. 네. 여기는 대한민국의 부의 축.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 인근 지역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죠? 예. 자, 예. 여기는 대한민국의 부의 축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의 대장주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인데, 요 인근 지역에 투자해 놓으면은 뭐 대장주들이 어차피 가격이 오를 거니까 나도 따라서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자, 보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옆에 자양사동에, 아, 자양사동에 보면 네. 자양사동 여기 지금 뚝섬 위험지가 있고요. 예, 뚝섬 네. 위험지가 있고 여기에 한강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한강우성. 네네. 예, 여기 지금 자양역 예전에는 이제 그 뚝섬 위원지역이었는데 자양역 근처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강 우성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얘는 350세대 정도의 그냥 뭐 소규모 단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32평형 단일평형이에요. 예, 예. 자, 근데 보면 어때요? 바로 옆에 성수 전략 앞에 넘어가면 압구정, 청담, 삼성. 바로 대장주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네네.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이지 않고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왜? 그냥 대장주가 끌어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여기가요, 아파트 가격이 32평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 네네. 예, 그럼 여기 또 한강 우성 아파트가 또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거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역 바로 옆에 있고 앞에 또 이렇게 뚝섬 위원지가 넓게 또 있어요. 예, 상당히 또 주거 쾌적성도 높은 지역이죠. 그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뱃머리보다는 용꼬리가 좋아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가 용의 꼬리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요 자양 사동 같은 경우가 지금 한강 우성 아파트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자양 사동 신속통합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지. 예. 아, 네. 여기가 이제 22년도에 이제 지정이 된 거, 22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요,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가 투룸짜리 네. 빌라 있죠. 네네. 예, 투룸짜리 빌라가 투자금액 10억이에요, 그냥. 오. 자, 그러면 네. 자, 그만큼 근데 여기가 지금 신소통합계획으로 지정되자마자 지금 10억 투자거든요. 그죠? 그만큼 네. 이렇게 가격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이 지역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예.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한강변 라인이잖아요. 그죠?
네. 예, 한강문 라인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과연 여기 투룸짜리 빌라를 매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재개발을 바라보고 예. 예, 10억 주고요. 예,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아파트 사는 것도 괜찮지 않지 않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한강 우성 아파트. 그죠? 내가 네. 거주하면서 어차피 여기 뒤편도 개발될 거고 맞아요. 성수 네. 전략정비구역은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 대한민국의 부의축은 압구정, 청담, 삼성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거고요. 예, 예. 예, 어때요? 한강 우성? 좋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단지 규모가 한 350세대라는 좀 소규모 단지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네, 네. 예, 단점이긴 한데 나중에 이 주변 지역이 다 대장주가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소규모 단지라도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소규모 단지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예, 이해되시죠? 자, 예, 이런 예. 거죠. 제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33평 기준으로 향후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저는 한 40억에서 50억 사이 봐요. 어.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여기 자양사동 있죠. 자양사동이 네. 어떻게 보면 성수 전략정비구역보다도 입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수 전략정비구역보다는 여기 지하철을 품고 있고 또 유원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 네, 그러면 아무리 안 좋아도 여기도 한 3, 40억 정도는 갈 지역이거든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만약에 한강 우성 아파트가 얘가 좀 용적률이 좀 기존에 높고 만약에 향후에 뭐 일반 분양문이 안 나오는 1대1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금 13억 주고 사서 한 6, 7억 정도 1대1 재건축해서 20억 정도 돼서 20억 정도 내가 들어가서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이 정도 아파트 시세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아니면 요 밑에 네. 주변에 현대 아파트라던가 성원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어요. 소규모 단지들이.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통합 재건축도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아, 네, 네.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네. 예, 이거 매수하셔갖고요. 예, 예. 어느 정도 좀 유한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아, 예, 알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에서는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좋다라는 명언을 또 남겨주시면서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그 아파트에서 또 좋은 평형, 또 좋은 층수 잘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도움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자금이 2억 정도로 네. 지금 투자처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면 어떤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올 초쯤에요. 네. 제가 그 동호항 아시죠? 동호항동. 거기를 투자하러 갔었는데 이제 물건이 제가 갖고 있는 2억보다 더 비싸서 네. 차이가 너무 나서 이제 거기를 매입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는 그 동암이 제가 본 게 1구역으로 그게 올 여름에 지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한 제가 지금 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2억밖에 안 돼갖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묻어놓고 네. 이렇게 동암처럼 네, 좀 가격이 오를 수 개발이 있는 곳이 가능한 지역을 어딘지. 찾고 있는데 아무리 알겠습니다. 봐도 네. 어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밖에 다 저희가 완전 찾기는 참 하고. 힘들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네네. 마음 아픈 사연의 시청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음, 그러니까 여유자금 2억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좀 묻어놓으면 좋을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도움 네네.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동암동을 놓치셨네요, 그죠? 그때 좀 무리하셔도 좀 하실 걸. 예. 네, 자, 투자를 하실 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하실 때, 올 초에 좀 여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확신이 있었으면, 이 지역에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뭐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투자를 했겠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동암동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해서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는 올랐거든요. 예. 네, 근데 투자를 못 하셨던 이유가 물론 이제 경험도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 지역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네, 그죠? 맞아요. 예, 만약에 내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지역은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냥 뭐 하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죠. 예,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모르죠. 그죠? 네. 예. 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떤 지역을 저는 보면 확신이 드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예, 그걸 제가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네. 예, 어떤 지역이 확실하게 될 거다라는 보장이 있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네. 어떤 거냐면요. 먼저 우리 약간 이 비교를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 이 비교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어떤 거냐면 자, 지금의 신속통합계획이나 지금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은요. 어떤 방식이냐면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요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재개발은 주민 제한 방식이 아니었죠. 예전에 재개발은 지자체에서 주도를 했던 거고. 근데 네네. 지금의 방식은 뭐냐면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예. 즉 네. 주민들이 제안하면 모아타운이든 신소통합계획이든 지정이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만 없으면.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주민 제한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A하고 B라는 지역이 만약에 있어요. 어떤 지역에. 자, 그러면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좀 입지가 약간 비슷해. 예, 비슷한데요. 만약에 이쪽 A라는 지역의 주민 제한 방식이 먼저 이쪽 주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막 우리 한번 개발해 보자. 우리 모아타운 가자. 신소통합계획 가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면 사실은 움직임과 동시에 가격이 확 올라 버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예, 가격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우리는 A에 투자하면 안 돼요. 입지가 비슷한 B에다가 투자해야 되죠. 아, 네. 이해되십니까? A가 네, 갔으면 네, B가 네. 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네. 어떤 거냐? 아까 동호암동 얘기하셨죠? 자, 네. 동호암동도요. 동호암동도 사실은 여기가 동호암 1구역이 올 7월 달인가 지정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동호암 1구역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동호암 3구역이 훨씬 좋아요. 아, 3구역 쪽으로요? 예, 왜냐하면 3구역은 바로 용산민족공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아, 네,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지정될 당시에 올 여름에 지정될 당시에 여기는 네. 아직 뭐 지정이라든가 접수라든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가격이 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자, 어떤 의미냐면 얘가 됐으면 얘가 안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사실은 얘가 입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다가 투자했었으면 됐거든요. 이거 되는 거 보고 여기다가 투자했으면 얘도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접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가격은 다 이미 올라 버렸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를 해서 A하고 B라는 지역인데 A가 먼저 움직였어. A가. 그러면 근데 자세히 보니까 B라는 지역이 입지가 훨씬 좋아. 그럼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왜?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면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주민들이 움직였던 지역보다 더 좋은 입지에 먼저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려면 이렇게 네.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가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그죠? 네, 네. 네. 예, 그런 지역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4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게 비교를 잘해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심권이에요. 도심권. 아, 조심해요. 도심권인데 자, 보시면 네. 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기 신당역, 더블 역세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트리플 역세권 여기 1번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밑에 청구역, 그 다음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여기 2번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청구역과 약수역 사이에 장충초등학교 주변에 3번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1, 2, 3번 중에요. 네.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3번이에요. 아, 3번이요? 예,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3번이라는 지역은 이 3호선 라인이 강남 가는 노선이거든요. 아, 네, 네, 네. 강남 접근성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300m 거리에 또 공원도 인접해 있어요. 장춘당공원. 아, 우리가 네. 도심이라는 데는 워낙 이제 부쩍부쩍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녹지율이 낮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공원 가까운 데는 나중에 아파트가 개발되더라도 주거 형성이 좋으니까 더 아파트가 높게 형성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녹지도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초품화예요. 장충초등학교가 중간에 있으니까 아, 초품화거든요. 네, 네, 그럼 네. 1, 2, 3번 중에서는 사실은 3번이 입지가 가장 좋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여기 1번 있죠? 네. 1번은 여기는 이제 신당 19역이에요. 아,
신당. 여기 벌써 투자 금액 10억 넘어갑니다. 거기가요? 네. 여기 지정된 지 오래됐으니까. 아. 그다음에 2번 있죠. 네네. 여기 2번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1억 중후반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올해 신속통합계획 주민들이 움직였어요. 가자고. 그래서 네. 여기도 3억 이상 투자예요. 음. 자, 그런데 여기 3번은 입지가 제일 좋죠. 네. 아직 주민들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1, 2번이 되면 3번이 입지가 가장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가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여기가 투자 금액이 잘 찾아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1, 2, 3번 중에 1, 2, 3번 중에 3번이 가장 입지가 좋은데 지금 이런 지역이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네. 자, 내가 이 주변의 분위기, 주변의 진행 사항들을 이렇게 알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근데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지역을 찾았는데 이 지역이 법적인 요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 중에 가장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노후도가 맞아야 돼요. 노후도. 네, 네, 네. 노후도. 자, 네. 우리가 신소통합계획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30년 노후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냐면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재개발이나 신속 같은 경우가 원래는 30년 67%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60%로 완화가 된 거예요. 왜? 네, 서울에 내렸네요. 노후된 데가 네. 없으니까. 네, 네. 자, 근데 여기 노후도가요. 73% 나와요. 자, 사실 아까 그 동화암동 있죠? 네. 동암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신속통합계획 노후도가 이번에 낮아져서 갈 수 있었던 지역이지 겨우 60% 이상 맞춰서 예전에 67%였으면 못 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네. 여기는 지금 노후도가 73%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비교 첫 번째 비교 잘하고요. 두 번째 네. 비교 잘해서 여기가 법적인 요건에는 맞아야 되고요, 노후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이유는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받는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만큼 나는 차익이 크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네. 각 지역,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보면 이 서울의 이제 재개발이나 노타운 지역도 보면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아요. 근데 그 지역이 아파트의 가치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틀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한남 노타운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이 한 13, 14억대, 또 노량진 노타운이 프리미엄 한 9억에서 10억. 근데 여기 신당동이요. 여기 네. 바로 앞에 지금 신당 8구역이라고 지금 이주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프리미엄이 다 7억대 이상이에요. 자, 어때요? 그 아파트의 가치도 높은 지역이죠. 네, 지금 네. 뭐냐? 내가 어떤 개발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아파트,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야 그만큼 시세 차익이 큰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주변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피로 내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왜? 아직 개발 기대감에 의한 가격 반영이 안 됐으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비교, 두 번째 노후도, 세 번째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치가 중요하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네. 자, 선점하셔야 돼요. 선점.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신당 13구역 같은 데도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1억 중후반대 투자가 가능했는데 올해 신속통합계획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2배 이상이 뛰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 지역이 지금은 이제 선점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비교하셔서 내가 투자에 이 지역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그다음에 될 수 있으려면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고 노후도가 맞아야 되고 세 번째, 개발이 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내가 선점을 하면 소액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떠세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좀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한 2억 이하로 아마 2억이요. 지금은 투자가 네. 좀 가능하거든요. 아, 예, 그쪽이요? 그래서 여기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에 장충초등학교 주변 쪽으로 한번 임장 네, 한번 네. 해보세요. 아, 예, 그래서 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그쪽에 가면 뭐 물건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직접 가보셔야죠. 아, 예, 네. 아니면 저희 세미나 때 네. 한번 오세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투자처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요건들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알려드렸으니까 잘 공부해보시고 또 말씀 주신 지역에 가서 좋은 물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상담하셨던 우리 시청자분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소액을 가지고 있어서 재개발 좀 초창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 선점을 하는지 어디가 개발될 지역인지 잘 골라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 선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정창근 대표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자, 재개발 투자. 여러분들 이제 보면 선점을 하셔야 되고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선점을 해야 소액으로 투자하면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역만 잘 선정하고 소액으로 접근해서 선점을 해놓으면요, 사실은 10억 버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전 시청자님하고 제가 자양 사동 같은 지역들 말씀드렸죠. 사실은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요, 5년 전만 하더라도 5천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5천 투자가. 예, 그런데 지금 투자 금액 10억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산 쪽에 서계 청파동 같은데 지금은 다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이렇게 다 지정이 됐지만 이런 지역들도요, 한 6, 7년 전에는 5천 이하 투자가 다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입지에 소액으로, 그러니까 소액으로 선점을 해놓으면 10억 벌기가 가능한 지역들이 서울 도심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선점해야 되고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재개발은 선점해야 된다. 예, 재개발은 왜 선점을 해야 하냐.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요, 모든 투자에 대한 원칙은 어떤 거냐면 똑같아요. 어떤 거냐. 이 내가 투자하는 물건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미래 가치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 매매가에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으로 반영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 당연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주식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적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도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낮으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예,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예잖아요. 예, 지금 실적 좋아요. 올해 실적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원칙은 미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점을 해야 되냐? 자, 이거죠, 바로. 자, 초기에가요, 어떤 지역이든지 초기에,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초기에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지역에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서 걷는다. 주민들이 신속으로 가겠다. 아니면 어떤 지역에 설명회가 열렸다. 이러면 1, 2억은 금방금방 오릅니다. 근데 1, 2억은 금방금방 올라요. 뭐 입지 좋은 데는 막 3, 4억씩 올라버리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데 초기에가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을 때가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초기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요. 투자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면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이 투자 금액이 높아질수록 투자 금액이 높으면 어때요? 우리가 투자자는 사실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거든요. 자, 어떤 거냐? 고액으로 투자할 사람 적어요. 소액으로 투자할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높아질수록 투자자는 적어지는 거죠. 그만큼 가격 상승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은 꼭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점을.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제 이 패턴들이요,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 재개발 지역을 보면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되고, 정비계획 지정되고, 추진이 구성되고, 조합 설립인가 나고, 사업 시행인가 나고, 관리 처분 나고, 그러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계단식 상승이 아닙니다. 어떤 상승이냐? 초기에 가장 많이 올라요. 초기에.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또 이제 기대감도 높지만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요. 현재 시장이 예전의 시장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립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정보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과거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너무 쉽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 얻기가 너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얻기도 용이하고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도 빠르고 정보에 대한 유통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반영이 초기에 많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 재개발지를 보면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을 보였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초기에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이제 자양사동 말씀드렸는데 자양사동 5년 전만 하더라도 5천 투자만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10억 투자 됐어요. 그럼 과연 지금 10억 투자인데 20억 투자 때까지 5년 안에 될 건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앞으로 천천히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선점을 하셔야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제도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어떤 지역이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돼요. 선정이 되면 선정과 동시에 진입장벽, 그러니까 허들이 높아집니다. 자, 어떤 거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무주택자 외에는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예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수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뭐예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전세라든가 이런 레버리지를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들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소액으로 접근하려면 초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선정 전에 투자를 하셔야 소액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예, 소액으로 접근도 가능하고 이런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이런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선점을 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재개발은 여러분 보면 또 소액으로 또 이게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소액으로. 왜? 우리가 선점을 하면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소액 투자의 장점이 뭐냐? 일단 내가 소액으로 접근을 하니까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가장 낮아요. 예,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왜? 내 돈이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가장 높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재개발 프리미엄, 재건축 프리미엄은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소액 투자 물건일수록 프리미엄은 높게 형성이 돼요. 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 투자 물건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다. 지금 뭐냐? 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또 황금성도 상당히 좋겠죠. 황금성도. 그래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적고 또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황금성은 상대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은요. 정말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 지금 서울의 각 지역들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억 이상 벌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도심권에 지금 보면 1억에 아파트 투자할 데 없습니다. 1억에. 그런데 도심권에 재개발 투자는 많아요. 그래서 10억 벌 때 많습니다. 예, 꿈 같죠?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자양사동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알아보세요. 예, 불과 5년 전 투자 금액이 얼마였고 불과 3년 전 투자 금액이 얼마였는지. 예, 3년 전 투자 금액은 3년 전에는 2억 5천이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투자 금액이 10억 투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제 입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받쳐줘야겠죠. 그렇죠? 예, 입지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개발 투자에서 예, 10억 벌 수 있는 거 예, 꿈 아닙니다. 예,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점을 하고요. 예, 선점을 하고 또 선점을 해야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점 소액으로 투자하고 내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주변 지역에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됐나 비교까지 하시면 확실한
내가 투자에 대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재개발 쪽에 대해서 소액 투자, 그다음에 선점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액으로 선점할 지역, 내가 보기엔 이 지역이 맞는데 꼭 실행하기 전에는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하죠. 바로 전문가의 검증인데요. 저희 방송 통해서 언제나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언제든 여러분이 찾은 그곳이 정말 돈을 벌 곳이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지금 들으셨던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어디가 그런 개발지인지 그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지금 이제 서울의 지금 이제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죠.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교를 해서 내가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도라든가 법정 요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가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지역을 찾기는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물건을 사는 행위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다른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 투자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밖에 잘 모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밖에 잘 모르니까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소액 투자하시는데 지역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그런 지역을 찾는지 또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제가 지역 공개까지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지금 서울 도심에 마지막 남은 황금 입지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방송 남은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더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현대 백조 아파트 42평짜리 한 30년 정도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팔아서 선생님 말대로 이제 상급지를 더 갈아타고 싶은데 네. 또 여기도 재건축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현대 백조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까요? 그 올림픽 공원역 방위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송파동에 위치한 거죠? 네네. 네. 송파에 위치한 현대 백조 아파트 42평형을 정말 오랫동안 좀 거주를 하셨는데 네네. 이걸 좀 상급지로 지금 갈아타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느냐 대표님께 네네.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선생님,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오금 현대 백조 아파트 약간 좀 소규모 단지죠, 그렇죠? 네네. 예, 여기 지금 오금 대림 1단지랑 2단지 지금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는 이쪽에서도 이제 재건축 대장주 중에 하나인 지금 올림픽 네. 선수촌, 예, 올림픽 네. 선수촌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생각보다는 우리 네. 시청자들도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대 백조 많이 안 오르죠, 네, 안 울어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한 30년 보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올림픽 선수촌이랑도 가격 차이가 많이는 안 났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나죠. 네,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그죠? 그게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까 42평형 들고 계셨다고 하셨죠? 네네. 이거 얼마에 나가요? 지금 한 13억. 13억 정도. 초반대. 네네. 아, 정말 많이 안 올랐네요. 네네. 예, 그러면 상급지로 갈아타시려면 내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자금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혹시 그 투자 금액이 더 있으십니까? 한 3억 정도. 3억 정도. 그러면은 16억 정도에 근데 16억 정도에 플러스 우리가 또 거래 비용까지 또 있거든요. 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16억짜리 사도 지금 취득세가 지금 5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내가 15억대에서 16억대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우금 현대 이거 올림픽 선초는 아니더라도 불과 올 초만 하더라도요. 네. 올 초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올림픽 회밀리 있죠. 네네. 회밀리 제가 올 초에 회밀리 아파트가 33평 기준 15억까지 내려왔었거든요. 14억대에서. 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너무 싸다. 14, 5억이면. 네네. 근데 얘가 지금 19억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현대 백조보다는 올립 패밀리로 만약에 가실 수 있다 그러면 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아,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 근처 지금 이런 역부터 수서역까지 수석 택지지구 이번에 종상향 이제 발표되면서 이쪽이 지금 계속 강세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갈아타기라는 거는 내가 확실하게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확실하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자금을 한 3억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상급지로 가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뭐 지역을 또 하향천이 지역을 또 안 좋은 데를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예, 근데 이 현대 백조 아파트가 근데 이렇게 가격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안 오르는 이유가 지금 현대 백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소규모 단지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제 기억으로 여기 임대 아파트도 좀 있지 않아요? 네, 하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임대 아파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용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으면 좋은데, 네. 좀 용적률이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좀 단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제가 네. 봤을 때도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시죠. 자, 내가 자금을 투자를 해서 또한 상급지로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얘는 네네. 그냥 편안하게 거주하세요. 네네. 거주하시고요. 자, 네네. 우리가 이런 거죠. 얘는 편안하게 그냥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앞으로 나머지 자금 3억으로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네. 한 어느 정도 시대 차익 날 만한데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투자를 약간 분리하시자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거주는 여기서 하시고요. 투자는 내가 3억 정도로 투자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거든요. 네네.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예, 한번 입양 활동 해보세요, 한번. 네네. 예, 혹시 우리 시청자님 그 왕십리역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왕십리역을 보면요. 왕십리역을 보면 여기 개발할 만한 지역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남아 있어요. 뭐냐? 아, 이쪽에 지금 행당동 일대, 금옥동 일대는 다 끝났고요. 예, 네네. 벌써 지금 뭐 행당동이나 은봉동 중에서는 벌써 리모델링 얘기 나오는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예. 네. 자, 여기에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행당 6구역, 7구역 여기 다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상항십리역과 왕십리역과 상항십리역, 왕십리역, 행당역 사이에 요 지역이 사실은 입지는 최고예요. 아, 네. 예, 왕십리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네. 입지는 최고인데요. 여기가요. 재개발 노후도가 그러니까는 재개발 노후도 아까 말씀드린 30년 60%면 되는데 여기 노후도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유일하게 이쪽지에서 개발될 만한 여지가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주변 지역에 뭐 한양대 근처에 뭐 사근동이나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지하철이 없는 지역, 이건 사근동 같은 데도 애전역에 벌써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입지인데 여기가 입지는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쪽이에요. 요쪽에서도요. 네네. 왕십리역 역세권으로 그러니까 왕십리역 보면 왕십리역 11번, 10번 이 역세권 쪽으로 보면 여기가 노후도도 상당히 높고 나중에 역세권 개발까지도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우리가 역세권 개발되면은 상당히 좋잖아요. 예, 수익률이가는 이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 왕십리역 쪽에 11번, 10번 출구 쪽 이쪽 가면 3억 이하로 물건 잘 찾아보시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아, 예,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자 조언 드리면서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말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